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앞으로 로컬 레시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로컬 레시피란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저 요리 못하는데 먹기만 하는데 말이죠.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워보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쉽고 맛있는 요리를 알려주실 선생님은요. 요리 전문가 차은정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라 전통 음식 명인이자 우리 전통 음식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차은정 선생님. 경주의 제철 음식으로 만들어갈 건강한 밥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네. 요리를 배우러 왔는데 네. 왜 이렇게 요리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뭐 야외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여기 동주시하고 장을 보러 왔잖아요. 장이요? 네.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로컬 이 푸드로 그렇죠.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나는 거가 워낙 우리 이제 식탁에 가까이 있는 네, 산지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예. 굉장히 싱싱하잖아요. 그래서 아하. 저는 여기에 예. 거의 매일같이 장 보러 와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요리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오늘 한번 재료를 제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네. 네. 입춘이 지나고 봄을 기다리는 이맘때는 어떤 식재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생산자들이 직접 진열하는 싱싱한 농산물이 가득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오늘의 재료를 찾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그렇죠, 이쪽이에요? 네네. 오늘 주인공들은 어떤 주인공들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봄을 불러와야 되고 아.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막 미세먼지도 많고 여러 가지 걱정될 때 네. 먹었을 때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밥상에 올리는 거. 면역력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봄의 제철이니까 그렇죠. 봄이 오면 사내들의 냉이와 달래. 달래. 맞아요. 저도 많이 캐러 다녔어요. 어렸을 때. 진짜요? 시골에 자랐거든요. 너무 잘하시겠다. 이야, 근데 진짜 네. 너무 싱싱해 보이는 게. 그쵸. 얘 봐, 얘 봐. 어. 세상에 얘는요. 무슨 숨 쉬고 있다라는 걸 너무 맞아. 그대로 보여주는 그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와. 보습 효과를 안 줘도 될 정도로 오.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딱 요즘에 먹기 좋게 사실은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쵸. 양도 적당하게. 소포장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죠? 남는 것도 없이. 자, 아무튼 네. 오늘의 주인공 냉이와 달래. 자, 과연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네. 이제는 빨리 가서 만들어 배워봐야죠. 봅시다. 갈까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봄 기운 살려주는 오늘의 요리는 향긋한 냉이밥과 꼬막 달래장. 별다른 반찬 없이도 진수성찬이 되는 쉽고 간단한 요리. 지금부터 배워볼까요? 네, 자, 드디어 이제 요리를 배워봐야 되는데, 사실 그 봄나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달래하고 냉이가 선택된 이유가 뭘까요? 학교 다닐 때 동주시 네. 철수와 영이 생각나시죠? 붙어 댕겼어.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이 철이 되면 네. 냉이하고 달래는 이렇게 궁합이 좋기 때문에 오. 항상 같이 드셔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 때, 네네. 두 개 같이 들어갔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또 요새 이렇게 뭐 미세먼지다, 바이러스다, 너무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면역력을 또 길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봄나물 중에서 면역력이 제일 좋은 애들이 아주 얘들이구나. 좋죠. 아주 좋죠. 자,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자, 일단은 얘가 우리 이제 냉이. 냉이밥을 위해서 냉이입니다. 냉이. 그렇죠. 너무 싱싱해요. 싱싱하다. 이 냉이는 네. 아시겠지만 이 뿌리에 영양가가 다 들어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뿌리요? 냉이는 뿌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쌀이 밥을 할 거거든요. 일반 오늘 쌀하고 이거는 찹쌀. 같이 섞어야지 쳐지니까. 그래서 맵쌀하고 찹쌀하고. 자, 이번에는 이제 달래 요리. 그쵸. 예, 달래 요리의 네. 주인공은 달래. 네, 자, 네. 그다음 주인공 꼬막이죠. 예, 꼬막. 네, 그래서 이제 꼬막을 가지고 달래를 가지고 네. 같이 섞어서 장을 만들 거거든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네. 봄나물 가지고 만드는 그쵸. 레시피 한번 네.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가볼까요? 하겠습니다. 먼저 초간단 냉이밥을 만들어 볼까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냉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들기름을 살짝 둘러서 조물조물 묻힌 냉이를 쌀 위에 올려주면 냉이밥 준비 끝! 잠시 후면 향긋한 냉이밥이 완성되겠죠?
자, 이제 밥이 되는 동안 꼬막 달래장을 만들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은 동주 씨는 얘를 조금 총총 써세요. 아, 총총 썰어요? 썰고 네. 꼬막은 네. 원래 이게 조개류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얘를 날 것으로 먹기보다는 그쵸. 그죠? 살짝 좀 데쳐야 돼.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예. 꼬막을 씻은 다음에 예. 처음부터 쌈듯이 넣는 거예요. 아, 네. 끓는 물이 아니고? 네네네, 처음부터 오. 쌈듯이. 그래서 뚜껑은 열어놓으시고 네. 뚜껑 꼭 열어야 됩니까? 여는 게 좋죠. 왜냐면 이게 거품도 나오고 해감도 되면서 네, 또 날아갈 거는 불순물도 날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쟤들이 입을 벌릴 때까지 네. 그럼 동주 씨는 기다려야 썰으세요. 썰고 있겠습니다. 꼬막이 삶아지는 동안 달래는 양념장에 어울리도록 잘게 썰어주세요. 꼬막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거품을 한번 제거해주는 센스 아시죠? 잘 데쳐진 꼬막은 차가운 물에 씻은 뒤 껍질을 까서 준비해주면 꼬막 달래장 재료 준비 끝! 이쯤에서 냉이밥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요즘은 다들 뭐 압력밥솥 쓰기도 하시고 네. 또 일반 밥솥을 쓰기도 하시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향을 고유하게 좀 먹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이거 뚝배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뚝배기는 불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저어줘야 혹시나, 되는구나. 그래서 탈까봐 밑에. 그렇죠. 한번 이렇게 저어줘서 예. 골고루 위아래 수분기가 골고루 있도록. 냉이밥을 뜸들이는 동안 비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총총 썰어 넣은 달래와 꼬막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간장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가는 봄맞이 밥상이 완성! 철수와 영희처럼 단짝 친구인 냉이밥과 꼬막 달래장입니다. 드디어 먹어볼 먹는 수 시간. 있습니다. 네, 자. 한술 뜯어봅시다. 향이 너무 좋죠? 나물 냄새도 나지만 이 들기름 냄새.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특유의 냄새가 네, 안 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자, 제가 네. 그래도 스승님께 먼저 드려야 되지 아유, 않겠습니까? 감사해라. 자, 스승님 이게 또, 떠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거까지 같이 해야 네. 되죠? 네. 파하고 뭐 이런 거 썰어가지고 양념장 하듯이.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이제 네. 꼬막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꼬막 같은 거는 또 요때 아니면 또 뭐 먹기가 또.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렇게 나물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꼬막 하나 정도 들어가주면은 뭔가 그쵸. 건강에 좀 영양이 밸런스가 맞는 거. 맞아요. 비벼서 각자 먹을까요, 그냥? 아니요. 자, 알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봄 향기 가득 머금은 비빔밥 한 그릇. 간단한 요리지만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하고 간을 해독해주는 냉이와 알리신이 풍부해 봄철 원기 회복에 좋은 달래가 만나 환절기 기운을 북돋아주기에도 손색 없는 건강한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배불러요? 네, 너무 많이 우와, 먹었어요. 한 끼가 이걸로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쵸. 면역력 100배 강화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달래하고 꼬막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입에서 터지는 느낌. 네. 그 완전히 겨울 진짜 이 보양밥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입안에서 이게 꼬막이 물컹물컹 씹히면 그 옆에서 달래가 톡톡톡 터지고, 네, 그리고 삶은 또 냉이가 또 향기롭게 입안에서 도는데 이 세 가지가 그냥 입안에서 돌돌돌돌돌돌 돌면서 어떻게? 그냥 건강해지는 느낌이 훅 들었습니다. 그쵸. 콧구멍에서 그냥 향이 막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몸에 좋은 네. 그리고 면역력 강화를 시켜주는 봄나물 요리 너무 잘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네, 좀 네. 간단해가지고 집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재료도 네. 까다롭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로컬 매장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자, 주변에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봄나물을 가지고 한번 면역력 강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로컬 푸드로 건강하세요. 평범한 재료로 만드는 특별한 한상. 흔히 구할 수 있는 냉이와 달래로 행복한 봄맞이 밥상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철 로컬 푸드로 만드는 건강한 밥상, 로컬 레시피.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교들도 개학 연기를 했고요. 거리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 속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고 계신데요.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이들,
함께 만나볼까요? 광주 남구에 위치한 덕남마을로 향했습니다. 음압병상이 있는 빛고울 전남대병원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죠. 며칠 전 이 병원에 대구의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우려도 많았지만 병원 앞엔 대구 확진자들을 격려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사실 우리 남구 덕남마을은 유일한 아주 발전이 안 된 자연 마을입니다. 노약자 많이 살고 계시는데 사실 확진자가 온다면은 노약자들 무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코로나 이 확진자, 코로나 이 병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기꺼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약 50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더 컸겠죠. 사실 그 마을 주민들이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 자체적으로 소독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낸 해결책은 소독약.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나가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매주 2회 이상 방역차가 오고요. 마을 곳곳, 집안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방역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주민들 의견은 빨리 완치해가지고 혹시 또 우리 마을 다시 찾는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덕남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대구 분들에게도 전해졌겠죠. 대구 확진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코로나 정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 모두 협동해서 이겨냅시다. 전라남도에 자리한 도시락 공장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양의 도시락을 만들고 계셨는데요. 이 도시락은 경북으로 가는 사랑의 도시락입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그러세요. 맛있게 드시라고 정성껏 하고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매일 아침 모여 도시락을 만들어 보냈다는데요. 경북의 의료진들이나 경북 도민들이 어렵고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빨리 맛있는 도시락을 보내드려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빨리 쾌차하는 의미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좋은 거 다 아시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매일 다른 메뉴로 만드는 도시락. 어머니들 요리 잘 하시죠? 그러죠. 우리 어머니들 직접 해가지고 막 드리고 싶고 그러시겠네. 그러죠. 우리는 많이 맛있는 걸 해서 드리고 싶죠. 그 마음이야. 하지만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또 위생도 있고 해서 하신 분들이 하시고 우리는 몸으로 도와드리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숙련된 전문가가, 요리 대신 손이 많이 필요한 일들은 전남 여성단체에서 나섰습니다. 오늘 준비한 도시락은 300인분인데 안동 의료원으로 의료진들한테 치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한테 전달이 될 겁니다. 어제 안동에서 받으신 분 중에 정말 감사하고 진짜 감동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더욱 힘이 납니다. 치료센터에서 치료하는 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 모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남의 손맛 제대로 담긴 도시락은 경북 의료진 300명의 저녁 식사를 책임집니다. 경북 안동 의료진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든든한 응원 싣고 사랑 듬뿍 담은 도시락 출발! 헐! 광주 동명동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지 한산해 보이네요. 이제 모임이 없고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오는 손님들은 거의 없어요. 손님은 없지만 직원들은 분주합니다. 생두를 곤란에 볶아 원두를 만드는 작업 중인데요.
TV에서 나와 있는 그 방호복 입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내가 이런 커피를, 맛있는 커피를 그 사람에게 제공을 해준다면 한 잔의 커피가 그런 피로들을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제공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더 고생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700잔의 커피를 기부하기로 한 최영진 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으셨답니다. 원두를 미리 볶지 않고요. 새 원두로 커피가루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데요.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맛있게 이 한 잔의 커피를 드시면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커피는 오늘부터 매주 광주의 의료진들에게 전달될 예정. 코로나19 종시까지 보낸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의료진들은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지친 마음 녹일 수 있겠죠?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제공되는 이 조그마한 선물이지만은 이 커피를 드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애쓰시는 의료진들 피로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슬기롭게 코로나19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를 하시고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 이럴 때 서로 따뜻한 마음 나누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있어주시면 좋겠어요. 의료계, 자영업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우리 조금만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도와가면서 함께하면 좀 더 빨리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화이팅! 대구, 경북,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분들 코로나19 우리 이겨냅시다. 화이팅!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 값진 손길 속에서 코로나19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하나만 구워도 맛있는 고기에 해산물을 더해 지글지글 스멜. 각자의 개성으로 무장한 재료들을 더하고 얹고 더해서 하나로 모은 어벤져스급의 거한 한판. 우린 이걸 여수표 삼합이라 부릅니다. 여수의 맛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도 맛이 조화롭게 잘 되어 있어요. 삼합 그 이상의 삼합, 여수의 삼합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맛집 많기로 소문난 시청동 내 특별한 여수 삼합이 있다는 이곳 식당에선 이른 시간부터 재료 공수가 한창입니다. 수족관으로 이사를 마친 오늘의 주인공, 과연 그 정체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재료를 삼합을 하나요? 예, 저희는 한우 차돌박이하고 각종 여수에 산지에 있는 해물들하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수 삼합이란 이름에 걸맞게 여수에서 나는 식재료를 고집한다는 뚝심 있는 사장님. 그 자부심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돌문어. 청정바다의 이점을 살려 언제나 싱싱하고 신선하게, 그래야 맛도 좋대요. 예, 우리 지역에 나는 싱싱한 해산물로 우리 손님들한테 이 싱싱한 해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이렇게 싱싱한 해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싱싱한 풀로 장착한 여수의 해산물들, 재료의 신선함을 손님상까지 이어가는 것이 첫 번째 맛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한우 차돌박이를 올리면 육지와 바다의 이유 있는 컬래버레이션 성사. 그런데 뭔가 살짝 허전하죠? 마지막 재료인가요? 예, 마지막 재료는 저희 어머니가 직접 담아주신 김치입니다.
겨울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담그는 김장김치가 자그마치 1,200포기. 잘 익은 묵은지와 톡 쏘는 갓김치가 더해지면 드디어 채워지는 마지막 퍼즐. 한우 차돌박이 해물삼합 완성. 차돌박이에 기름이 고소한 기름이 해물에 코팅이 돼서 해물이 더 담백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거기에 좀 느끼한 맛을 이 묵은지가 이 김치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아주 조합이 환상적인 조합이 되는 겁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소문 자자하다는 스페셜 삼합. 일단 한정식 한 상을 받은 듯한 푸짐함에 입안 가득 채워지는 음식들. 여수표 한우 차돌박이 해물 삼합, 그 맛은요? 홍어 삼합은 잘 못 먹는데 해물 삼합은 뭐 별로 호불호 없이 진짜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뭐 문어나 새우나 관장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맛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도 맛이 조화롭게 잘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그리고 엄청 신선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돌문어를 선두에 세운 바다 대표 해산물과 육지 대표 한우 차돌박이의 푸짐한 만남. 이 조합 칭찬합니다. 여수표 삼합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돌산의 한 식당. 그런데 이거 너무 뻔한 조합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순간 그 위풍당당한 자태를 드러내는 주인공. 아니, 넌 랍스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막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더 먹음스러워 보이고 더 푸짐하겠다 싶은 마음으로 제가 랍스타를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은 아주 가격이 비싼 줄 알아도 저렴하다고 운도주라고 막 그래요, 손님들이.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맛있게 한번 구워볼까요? 고기와 해물들이 어느 정도 익으면 가운데를 비워줍니다. 두둥! 해물 삼합에 활용점정을 찍을 해물계 스타 랍스타 납시오. 이야, 삼합 비주얼은 랍스타가 다 하셨네. 일단 여수 삼합은 그 삼겹살, 이 갓김치, 키조개 이게 원래 여수 삼합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랍스타 올리시고요. 먹기 좋게 자른 랍스타를 버터에서 노릇노릇 구워주면 비주얼 담당에서 맛 담당으로 대변신. 이 삼합의 특별함을 경험할 행운의 주인공 등판. 부럽다. 좀 배우신 분답게 한 층, 두 층 빠짐없이 알차게 쌓아 올려주고요. 이 큰 쌈을 한 입에 여수 청년의 맛평가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보통 뭐 고기에다가 뭐 조개 정도만 들어가서 좀 느끼함이 덜 잡히는 느낌이 있는데 이 랍스타가 들어가니까는 입에서 이렇게 육즙도 이렇게 쭉 나오고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기분이에요. 아유, 기분뿐이겠어요. 진정 고급진 맛을 원하신다면 여수표 랍스타 삼합 추천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삼합이 기다리는 이곳은 여수 뱃사람들의 아지트 로컬 맛집입니다. 수족관에서 숨죽이고 있는 삼합의 주인공, 그 정체는요. 주로 꼼장어를 가지고 세 가지로 먹어요. 꼼장어. 꼼장어요? 네. 들어는 보셨나요? 꼼장어 삼합. 내장을 뺀 꼼장어가 삶아지는 동안 묵은지를 꺼내 깨끗이 씻어줍니다. 손질한 부추는 꼼장어 삶던 물에서 살짝 데쳐주는데요. 부추도 간이 들어가요. 맛있어요. 꼼장어가 가장 맛있는 계절은 봄. 이제 봄철에는 알도 있어요. 꼼장어 알. 꼼장어 처음에는 꼼장어만 삶아갖고 내가 우리가 먹어봤어요. 꼼장어만 삶아서 이렇게 느끼하더만. 그래서 또 그 배 타신 분들 많이 오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먹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손맛 좋은 주인장과 입맛 까다로운 뱃사람들이 함께 탄생시킨 꼼장어 삼합. 여수분들 즐겨 찾는 꼼장어 수육이 묵은지와 부추를 만나 전혀 색다른 음식이 된 겁니다. 처음에 드실 때요, 묵은지를 김치를 좀 넣고 그다음에 부추는 인정 먹고 싶은 양껏 넣으시면 되고요.
간장을 좀 넣으시면 돼요. 간장이 주로 많이 드시거든요. 이렇게 간장 좀 넣고 상추에다가 이걸 이들에 넣고 싸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어요. 느끼하죠. 그거 드셔서 이렇게. 사실 우리는 이거 먹고 싶어도 너무 비싸니까 없으니까 못 먹어요. 손님 오시면 하나하나 더 드리려고. 그 맛과 정성 알아본 단골들의 입소문 덕분에 더 인기를 끌게 됐다는 꼼장어 삼합. 꼼장어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 안 질겨 하나로. 요 근에서 잡힌 거를 갖다가 갖고 와서 경도 앞에 있잖아. 거기 꼼장을 쓴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맛있어요. 야, 역시 단골이네요. 함께 오신 분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꼼장어 삼합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는데 의외로 담백하고 그다음에 이 묵은 김치, 그 씻은 김치의 맛이 꼼장어의 수육의 맛을 더 업시켜주는 것 같아요. 꼼장어 하나만 먹을 때보다 맛도 영양도 감동도 3배로, 이런 게 바로 삼합의 매력이겠죠. 함께라서 더 맛있습니다. 같이 먹어 더 풍성하죠. 3개의 재료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꽉 찬 즐거움, 기분 좋은 만남. 여수의 스페셜한 맛, 삼합 삼총사로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다양하고 풍부한 해산물을 즐겨왔죠. 바다의 맏형인 동해, 전국 5대 갯벌을 간직한 서해, 다도의 천국 양식의 최적지 남해, 그리고 해조류 천국 제주까지 비슷한 듯하면서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황금어장 바다. 이들이 주는 선물 중 단연 최고는 조개라고 할 수 있죠. 국내에서 자라는 조개만 무려 500여 종. 그중에서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표 조개, 국민조개 바지락부터 안주의 절대강자 골뱅이, 조개의 여왕 백합, 조개의 황제 전복 등 크기도 모양도 다르지만 어떻게 먹어도 그 맛은 일품. 담백함에 반하고 쫄깃함에 또 반하는 황금어장의 바다의 선물, 조개 맛보러 출발!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울산 울주군. 과연 이곳에선 어떤 조개를 만나게 될까요? 점심시간이라 다들 폭풍 먹방 중이신데, 아니 다들 뭘 그렇게 드시나요? 바지락 먹고 있습니다. 바지락이요. 바지락 먹고. 국민조개라 불리는 이 녀석, 남녀노소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 바지락. 흰색 바탕에 검은색 방사무늬를 띠는 것부터 황갈색 물결 모양까지 다양한데요. 바지락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바지락은 바지락 술찜도 괜찮고 바지락 무침도 괜찮지만 바지락 칼국수가 최고 맛있지 않을까. 국물도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칼국수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다는 바지락은 2월부터 4월이 제철. 조리 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 소금을 넣고 해감을 시켜줘야 비로소 조리할 준비를 마치죠.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바지락 대다수는 해감이 된 경우가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을 받아가지고 그 바지락을 담근 상태에서 소금을 약간, 집에서 하시면은 숟가락으로 한 2스푼 정도, 1시간 정도 담그시면 됩니다. 좀 알이 굵고요. 색깔이 선명한 거. 보시다시피 약간 굵고 이래 만져보시면은 약간 거칠거칠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바지락. 껍질이 거칠고 윤기가 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싱싱한 바지락인데요. 바지락이 싱싱하다고 다 맛있진 않을 것 같잖아요. 특별한 비법 있나요? 그거는 누구나 아무나 그냥 대충 끓여도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간단합니다, 끓이기가.
담백하면서 감칠맛이 일품인 바지락 칼국수, 그 맛을 좌우하는 90%가 바로 육수. 바지락은 특별한 재료 없이 물만 넣고 끓여도 그 맛이 최고인데요. 바지락이 살짝 덮일 정도로 물을 더해 조개가 입을 딱 벌리는 그 순간까지 끓여주면 알맞다고 하네요. 이거 사물 칠 때 바지락에 육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잡으시면 되는데 보통 한 3분의 2만, 바지락에 한 3분의 2만 잡으시면 돼요. 육수가 완성되면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을 삶을 차례. 이때 깊은 맛을 내려면 조금 길게 끓여야 한다고 하죠. 면발의 탄력이 제대로 살았네. 이렇게 잘 삶은 면과 시원한 육수, 그리고 푸짐한 바지락이 더해지면 짜잔! 평범하지만 깊이가 남다른 바지락 칼국수 완성! 든든하게 속을 채워줄 내 영혼의 칼국수. 오동통한 바지락살과 쫄깃한 면,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갈 만큼 유혹을 떨치기 힘든데요. 바지락 칼국수 지금 나갑니다. 어려력 호로록 소리만 들어도 입에 군침이 돕니다. 드시느라 정신없지만 맛은 어때요? 요즘 제철이고 하니까 되게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국물이 칼칼하고 시원하고 깔끔해서 좋아요. 면도 쫄깃쫄깃하고. 국민족의 바지락을 뒤로하고 조개요리 3대 천왕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 중구에 위치한 식당을 찾아갑니다. 이곳에 특별한 조개가 있다는데, 아니 이건 무슨 조개? 네, 이거는 흔히 아시는 골뱅이 종류 하나로 백골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뱅이라고 하면 저희 치킨으로 먹는 그 골뱅이 말씀이시죠? 네, 그 골뱅이는 구슬골뱅이고요. 이거는 고급 식재료인 백골뱅이입니다. 무려 100여 종 이상이나 되는 식용 골뱅이들 가운데 귀족으로 불린다는 백골뱅이,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예요? 무침보다는 탕이랑 구이 두 가지 종류를 메뉴로 내고 있고요. 찜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무침 말고도 다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많은 애주가의 단짝 안주로 손꼽히는 메뉴 골뱅이. 그의 변신은 무죄. 남다른 크기와 압도적인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담백한 백골뱅이가 탕으로 변신하면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을 자랑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다는 구이. 백골뱅이 구이는 삶은 것과 또 다른 별미라는데, 은은하게 밴 불향이 백골뱅이를 씹을수록 뿜어져 나와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백골뱅이 구이야말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라 할 수 있죠. 한 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는 백골뱅이 매력에 다들 취하셨네요. 맛은 물론 영양 만점 백골뱅이 구이의 하이라이트는 속살이 아닌 바로 덩. 머리 부분을 젓가락으로 톡톡 내리쳐 껍질을 벗겨내면 거무스름한 고동의 내장, 일명 덩이 나오는데, 쌉쌀한 듯한 고소한 그 맛은 절대 표현 불가. 먹어보지 않고 백골뱅이를 논하지 말라. 맛이 어때요? 일단은 보통 무치면은 초장 맛이 세가지고 제가 초장을 먹는지 골뱅이의 본연의 맛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먹어보셔야 알지만 맛있습니다. 잘 구운 백골뱅이 구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향긋한 깻잎에 김을 깔고 각종 채소와 함께 먹으면 또 다른 별미. 한 쌈이 두 쌈 되고 두 쌈이 세 쌈 부르는 맛. 쌈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 제가 쌈 싸 먹었는데, 쌈 싸 먹는 건 진짜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니까 그 야채 맛하고 우리 그 골뱅이하고 같이 섞여서 되게 식감도 아삭아삭한 것도 느껴지고 부드러운 우리 골뱅이 살도 느껴져서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무침은 좀 살이 퍼져 있는 느낌인데, 소금에 구워서 먹으면 일단은 살이 살아 있습니다. 쫀득쫀득하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야채하고 살짝 먹으면은 간도 세지 않고 골뱅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고동계의 귀족으로 불리는 백골뱅이는 타우린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저열량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할 때 부족한 영양 보충까지 할 수 있다는데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완벽하니 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 골뱅이 종류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백골뱅이가 가장 비싸고 귀한 재료입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최고의 식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개요리 3대 천왕, 오늘의 마지막 메뉴를 찾아 남구에 위치한 식당을 찾아갑니다. 지금 담고 계신 게 어떤 거예요? 조개구이입니다. 이렇게 키조개, 대합, 가리비, 홍가리비, 전복 이렇게 다양하게 다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조개를 가장 베이직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바로 날 것 그대로 익혀서 먹는 조개구이죠. 신선한 조개를 바로 구워 즉석에서 먹는 조개구이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매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가리비, 키조개, 대합, 전복 등 조개 뿔문, 불판에 올라가는 순간 각자의 맛을 뽐내며 입맛을 사로잡는데, 요즘 어떤 조개가 가장 인기 있어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제철 메뉴인
불구이가 사람들이 많이 먹죠. 조개구이의 비주얼 담당 키조개부터 조개꽃, 가리비, 백합, 제철인 굴 등 시선을 강탈하는 비주얼의 조개탑 완성.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조개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신선한 걸 그대로 구워 먹을 수 있다는, 저는 탕보다 찜보다는 구이가 끌리더라고요. 언제나 사랑받는 조개구이, 종류만큼이나 각자 먹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별도의 양념이 없어도 짭조름해 조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냥 구워 드셔도 맛있지만 구워 드시다 보면 육수가 올라오는데 그 육수에 치즈를 좀 많이 넣어서 치즈 그라탕처럼 그렇게 해서 또띠아에 싸 먹으면 이색적인 맛을 또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조개구이에 빠질 수 없는 모짜렐라 치즈 듬뿍 올려 구운 조개를 또띠아에 올려 초장을 살짝 넣으면 여기가 한국인지 멕시코인지 구분 불가. 이색적인 맛에 다들 좋아하신다는데요. 미리 초장을 부어 구워 먹기도 하고요. 다진 채소에 양념을 해서 얹어 먹기도 하는데 취향은 다양하지만 그 맛은 누구나 취향 저격. 관자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가지고 술 한 잔 먹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조개 위에다가 뭐 양파나 고추 그리고 치즈를 올려서 그 상태에서 그냥 초장에 찍어 먹는 걸 가장 좋아해요. 대표적인 저칼로리 식품인 조개. 조개는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 불포화 지방산 등이 함유돼 있어 영양에 좋고요. 쫄깃하면서도 촉촉한 조개살의 맛과 재미는 식감, 치즈와 양념 등 여러 가지를 곁들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재미가 쏠쏠한 메뉴죠. 조개 구워서 뭐 김치나 여러 가지 양념이랑 치즈랑 섞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구우면 생동감이 넘칩니다. 조개구이 짱 맛있어요. 작지만 알차다. 깊고 시원한 육수 맛을 내는 국민조개 바지락. 낯선 듯 낯설지 않은 고동계의 귀족 백골갱이. 그리고 각종 조개의 짠맛을 느낄 수 있는 구이까지. 어떻게 먹어도 반하지 않곤 못 버티는 황금어장 바다의 선물. 꼭 맛보세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들. 많은 시민들이 불안했던 건 물론이고요.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자체가 큰 침체에 빠지게 됐죠. 이곳 화훼농가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혹시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드릴 수는 없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특별한 날 마음을 전하기 위해 꽃을 선물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웃을 일이 많이 사라졌죠. 사람들이 꽃을 찾지 않게 되자 화훼농가는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강릉에 위치한 어느 화훼단지. 온실 속엔 싱그러움이 가득한데요.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린 이 꽃은 라넌큘러스입니다. 이쪽에 지금 한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보통은 이렇게 정장 재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좀 이제 서열이 좀 높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대표님? 예, 맞습니다. 대표님. 한창 출하 시기인가 봐요, 그죠? 예, 지금 한창 출하 시기입니다. 잘 찾아왔네. 근데 좀 추워요. 따뜻할 줄 알고 왔는데. 예. 맞아요. 이건 요즘 물량을 좀 조절하거라. 사실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 실내 온도가 보통 23도가 안 떨어집니다. 예. 그러나 요즘은 사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서울 쪽에 찾는 물량이 적어갖고 최대한 지금 억제시키는 있는. 그래서 온도가 지금 아마 지금 실내 온도가 한 7도, 8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좀 춥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출하량을 조금 인위적으로 좀 늦춘다는 그렇죠. 말씀. 단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온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도를 좀 낮으면 한 2, 3일 좀 피는 시기가 좀 적게 걸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또 온 김에 그냥 가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 좀 도와주면 좋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된 프로 리포터입니다. 저 장갑을 드려도 되는데. 저 장갑이랑 또 챙겨왔어요. PD가 또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집에서 집에서 엄마 꽃꽂이 한 거 제가 뺏어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요걸로? 예.
이게 또 좋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돌려주셔야 돼요. 제 어머니가 화내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일단은 그 제가 일손 좀 도와드리겠다 했더니 어머니한테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고맙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많이 따셨네 벌써. 예. 처음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손으로 예, 다 해가지고 해서. 요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네. 맨 밑을 아주 한 번에 딱 잘라야 됩니다. 아, 맨 밑 부분을. 네네. 오우, 야, 이거 그래야지만 그렇네. 예. 네, 또 다시 계속 올라오니까요. 오. 네, 처음에 잘못하시면 네. 저희 농사 다 망가뜨려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화훼농가 왔을 때 뭔가 막 꽃이 막 이렇게 흐드러지게 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모습들을 막 상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제 앞에 있는 이런 것도 그렇고 뭔가 이런 그 봉오리 단계의 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유, 당연히 있죠. 예, 이 농장에 오시면 모든 분들이 꽃이 그냥 다 펴가지고 벌겋게 있으면 아, 그 농장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기 전에 빨리 출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펴 있으면 그만큼 꽃 수요가 적어가지고 안 팔린다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 일손 돕기에 나선 김기환 리포터. 보통 70% 정도 꽃이 개화했을 때 수확이 들어가는데요. 아이의 뺨처럼 발그레한 꽃을 보니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거 있죠. 이번엔 포장 작업.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상자에 옮겨 담으면 출하 준비는 끝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선별을 해서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서울 양재동 시장 갑니다. 아, 양재동 꽃시장. 평소라면 훨씬 더 바빴을 텐데 요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졸업식이나 결혼식 같은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출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식처럼 소중히 기른 꽃이 팔리지 않아 버려진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3개밖에 없어. 아, 이게 아까 그거 한 거요? 네. 요즘은 그 가격보다도 제발 좀 팔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네. 좀 팔렸으면. 이게 어떤 데 보면 새벽에 전화 와요. 꽃이 안 팔렸다 할 때는 진짜 자다 전화 받고 마음이 좀 뭉클하다고. 자, 오늘 수고하죠. 사실은 제가 짜잔. 아까 그 출하 때 조금 살짝 이렇게 숨겨줬습니다. 대표님 드리려고. 나라. 이게 어떠세요? 남자한테 꽃 선물 받으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예. 한 40년 이상 이 꽃의 직업을 갖지면 이거 선물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없나. 굉장히 또 특히 이렇게 미남한데. 아유, 야, 의미가 있네. 예. 신종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말고 사실 그 행복 바이러스가 좀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꽃으로 행복을 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도 꽃이 있었네요. 제가 그 방금 전에 화훼 농가를 직접 다녀왔는데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 입학식 이런 게 다 취소가 돼버리니까 결혼식도 뭐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꽃집은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고요. 다 네. 취소되고 있어서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 꽃을 조금 좀 일반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꽃이라고 하면 막 특별한 날에만 하잖아요. 네. 이거를 뭔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생활처럼 그냥 늘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걸로 좀 저희가 좀 접근을 하면 이 꽃 소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좋죠. 좋아요. 네.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그 사람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전다솜 사장님과 함께 꽃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뭘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네. 하나는 화병꽂이랑 하나는 벽에 걸 수 있는 리스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화병꽂이와 리스. 네. 이게 지금 화병이고. 네, 안에 화병이고 이제 입구가 좀 넓으니까 예. 꽃을 지지할 수 있게 집에 가정에서도 쉽게 사실 수 있는 철사를 구부려서 줄기를 지지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지금 몇 가지를 구부려서 넣었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철사가 왜 늘었죠? 제가 몇 개 더. 그렇구나. 초반에는 계속 사선으로 꽂으시다가 네. 어느 정도 이제 양이 많아졌을 잡아뒀다 때 그러면 중앙에 꽂으면 넘어가지 않고 서요.
오, 벌써 하셨네요? 이쁘다. 지금 딱 요맘때쯤에 나올 만한 꽃들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계절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꽃들이 네. 아네모네라는 꽃이고요. 아네모네? 오,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하얀색 꽃, 검은색 심이 있는 게 아네모네고요. 아. 튤립이나 설류화도 대표적인 지금 계절의 꽃이에요. 오, 그래요. 처음 하신 것 치고 진짜 처음 해봐요. 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80점? 80점. 부족한 20점은 왜? 부족한 20점은 중앙이 비어 있어요. 아, 중앙이. 위에서만 안 보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리스라고 하셨죠? 네, 먼저 와이어를 사용해서 할 건데요. 예. 와이어를 끊지 않고 계속 감아가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와이어를 묶어주세요. 얘네들은 지금 생하고 마르면서 수분이 증발해요. 예. 그러니까 엉성하게 묶었을 때 소재들이 마르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당겨가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이게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화병꽂이처럼. 상추쌈 싸듯 잎을 엮어가는 김기환 리포터. 아직까진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제가 지금 몇 시간 한 거예요? 거의 한 몇 시간? 진짜 몇 시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완성은 했습니다. 장점을 만약에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공간에 걸었을 때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네. 화사해요. 화사해져.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얻었습니다. 네, 참사하지 않나요? 네. 네? 아, 예. 이러고 저랑 밖에 나갔다 오실래요? 아, 괜찮아요. 오늘 화훼농가 그리고 플라워 스튜디오를 둘러봤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꽃 덕분에 기분도 전환하고 힐링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꽃이라고 하는 거 특별한 날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평소에도 접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선물 해보신 건 어떨까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예, 그럼 요거 선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